네, 두 번째 통합적 상담 이론인 다중양식 치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57쪽에 보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중양식 치료는요, 내담자 문제의 다양한 양식을 치료하고자 기존에 다양한 치료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치료 기법들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법적으로는 절충주의적인 어떤 치료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담자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지적 치료 기법을 쓰고요. 정서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정서 중심적인 치료 기법,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운동이나 음식 조절 같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 기법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양식 치료는 아놀드 라자르스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라자르스의 생애와 다중양식 치료의 발전입니다. 70년대 초반에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인지행동주의 기법들을 소개했고요. 치료 효과가 지속되려면 행동이나 인지뿐 아니라 인간의 전체적인 영역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라자르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 성격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7가지 양식, 행동, 정서,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신체, 생리, 약물, 이런 것들 이제 7가지 양식으로 구성된 다중양식 심리치료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라자르스의 치료적인 관점은 어떤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심리치료자의 역할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치료를 넘어서라는 인지행동치료에 관한 책을 필두로 해서 2013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까지 17권의 책을 저술했고 300편 이상의 논문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주요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인 절충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기술적인 절충주의는 뭐냐? 이론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여러가지 치료 이론으로부터 필요한 치료 기법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그 내담자가 오는데 어느 내담자들이 하나의 증상만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범위의 특수한 치료법으로 그 문제들을 다루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인간의 근심과 불안,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다양하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하나이거나 한 가지 치료법으로 호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치료로 시작해서 인지치료의 단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중양식 치료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절충해서 쓴다라고 해서 기술적 절충주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요즘 와서 이제 이런 치료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대부분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은 정신분석만 딱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이제 어떤 절충주의, 기술적 절충주의를 좀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특징은 어떠하냐면요, 이 기술적 절충주의의 특징은 치료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하나의 치료 이론을 선택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치료한 치료 이론에 배치되지 않은 다양한 다른 이론에서 사용하는 치료기법들을 추가로 동원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에서 사용하는 치료 기법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그런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7가지 양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이제 중요한 건데요. 7가지 양식은 다중양식 치료에서 인간의 삶과 기능의 다양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능 영역을 양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양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7가지예요. 그래서 다중양식
치료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 그 7가지 다중양식할 때 그 7가지 양식이 바로 이겁니다. 행동, 정서,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 생리 이거죠. 그래서 7가지를 약자로 베이직 아이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이직 아이디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까요? 행동은 그 7가지 양식 중에 첫 번째가 행동인데, 관찰 가능한 활동과 습관입니다. 그리고 정서는 기분과 정서, 감각은 감각 경험, 촉각, 미각, 후각,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오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제 감각 경험과 신체적인 고민 이런 게 감각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심상, 환상, 꿈, 기억, 자신의 삶, 미래에 대한 이미지, 자기 자신 뭐 이런 게 심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꿈을 꾸는가, 뭐 기억은 어떤 기억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심상이고요. 인지는 사고, 신념, 철학, 가치관, 계획, 의견, 통찰, 혼잣말 이런 것들, 혼자 이제 독백 같은 거 혼자 막 하는, 어떤 독백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대인관계는 친구관계나 친밀관계, 타인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약물과 생리는요, 넓은 의미에서 생리적 기능, 건강상태나 영양상태, 운동, 청결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과 생리, 양식에 해당, 7가지 양식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시험에 낼 테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중양식 치료에서 그 7가지 양식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점화순서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격의 7가지 양식이 반응하는 순서가 다르다. 그래서 라자르스는 이러한 반응 순서를 점화순서라고 한다. 뭐 행동부터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그 어떤 뭐 약물 중독부터 먼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인지가 잘못되는 건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가장 먼저 대인관계에서 반응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우울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겁이 나는 방식으로 반응의 연속우리가 이어지기도 하는데,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먼저 부정적인 심상이 먼저 떠오른 다음 부정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촉발되고, 그리고 이게 다시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근데 다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이게 이제 점화 순서입니다. 점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치료도 이제 상담도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리놓기와 추적하기인데요. 다리놓기는 치료자가 처음으로 내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다리놓기라고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처음 다가가는 걸 다리놓기라고 하고, 추적하기는 여러 가지 양식이 있죠. 이 양식의 점화 순서를 면밀히 추적해서 이 점화 순서에 맞게 치료적인 기법의 순서를 맞추어 따라가는 것을 추적하기라고 합니다. 예. 요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치료 목표는 뭔가? 다중양식 치료에서 치료 목표는 비효과적인 행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 대신에 원하는 행동을 행하고,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회피 행동을 중지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치료 목표에서 행동의 목표고요. 정서는 어떻게 써요? 감정을 인정하는 것. 자기 감정. 내가 화가 났네. 뭐 아니면 기분이 엄청 나빠서 불안하네. 아니면 뭔가 나도 모르게 지금 우울하다. 뭐 이렇게 이제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명료화시키고 감정을 수용하는 것.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대처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향상시키고, 고통스러운 경험과 감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힘들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각, 긴장을 이완하고 감각을 즐기고, 긍정적 부정적 감각을 인식하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경계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 많이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도 이걸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힘들면 못 참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수준을 좀 향상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치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심상은 효과적인 대처 심상을 개발하는 거예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효과적인 대처 심상을 개발하고, 자기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거. 자기 인식이 있었잖아요. 심상에서 그 양식 중에. 그러면 자기 이미지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보이다. 나는 뭐 잘 못하고 자존감도 낮고 막 이렇다면 자기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거. 이게 치료 목표고, 자신의 심상과 교류해 보는 것. 그리고 인지는 자신의 인지를 인식하기.
자신의 인지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기 패배적이고 경직된 신념을 수정하는 것. 이게 보면 어때요? 앞에서도 우리가 그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인지 치료도 뭡니까?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되죠. 유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대 안 된다라는 비합리적인 신념, 인지적인 오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유연한 그런 절대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럼 인지적인 오류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뭐 이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고 현실적인 사고로 향상시키고, 자기 수용하고,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고,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게 바로 인지적인 어떤 치료의 목표다. 예.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고 유용한 대인관계 기술을 모방하고 건강하지 못한 융합관계를 중단하고 자기주장 기술을 향상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하고 사교적인 기술을 향상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대인관계에서 7가지 양식 중에서 대인관계에서 해야 될 치료 목표고요. 약물이나 생리인데요.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하고 약물 남용 중단하고 절주 신체적 장애에 대한 치료받고 정신장애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는 이런 약물과 생리적인 어떤 치료까지 같이 7가지 양식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원리는요 어떠냐면 다중양식 치료는 심리적 증상이 심한 내담자는 베이직 아이디에서 어떤 영역은 지나치게 과잉되어 있고 어떤 영역은 지나치게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은 반응이나 과잉된 반응을 없애면서 창조적이고 만족스러운 반응의 빈도, 강도나 이런 지속기간을 시간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불쾌한 정서를 통제하거나 제거하고 긍정적인 감정의 향상도 훌륭한 목표가 된다. 그리고 감각 양식 면에서는요. 부정적인 감각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5가지 감각 오감이 있죠. 그죠? 이 오각에 대해서 더 많은 즐거움과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도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과정은 어떤가? 치료 과정은요. 성인 내담자 경우에는 첫 면담이 끝 무렵에 다중 양식 생애사 질문지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호소 문제의 선행 사건이 뭔지, 호소 문제는 뭔지, 문제를 유지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내담자에게 집에 가서 다중양식 생활사 질문지를 완성해서 2번째 회기 때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회기가 시작될 쯤에 처음에 2 면담과 생활사 질문지의 응답을 토대로 상담자는 다중양식 프로파일을 잠정적으로 구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담자와 상담자가 어떤 전략과 기법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고 전반적인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치료 기법인데요. 치료 기법은 행동과 정서 그리고 감각 이렇게 이제 있어요. 치료 기법은 행동 시연을 하고 비뇌자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 노출 기법, 고정 역할 치료, 모델링, 역설적인 의도, 심리학, 정적 및 부적 강화, 반응 방지, 위기 수습. 자, 이거 다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한 번쯤은 우리 개론 시간에 다 했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대한 치료를 할 때는 이런 기법들을 쓰고요. 정서적인 치료를 할 때는 감정의 발산, 분노도 표현하고 분노 조절, 감정을 확인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감각적인 치료 기법으로는 바이오 피드백, 최면, 명상, 긴장 이완 훈련, 감각 확인 훈련, 감각이니까요. 이런 이제 치료 기법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심상은요. 반미래적인 충격 심상, 연합 심상, 혐오 심상, 대처 심상, 뇌파와 상상적 노출, 긍정적인 심상, 합리적인 정서적 심상, 시간 투사 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대안적인 심상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독서치료, 왜곡된 추론 도전하고 인지적인 리허설 뭐 이런 것들, 예, 부족한 정보 제공해주고 합리적인 전량, 자기수용 훈련, 사고중지법, 인지재구성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인지에 대한 치료들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대인관계에 대해서는요.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자기주장 훈련, 의사소통 훈련, 계약하기, 구정역할 치료, 예, 뭐 여러 가지 역할놀이, 역설적 의도, 불필요한 대인 공포를 제거하는 거, 이런 거, 뭐 본보기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약물 생리는 물질 남용 중단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생활 패턴 변화, 의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고요. 금연 프로그램에 간다거나 체중 조절 프로그램 운동, 그 다음에 영양 섭취,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 다중양식 치료를 보니까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절충하고 또 그런 기법들을 응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치료를 하는 새로운 이제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한 가지 이론만으로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문제나. 근데 이 다중양식 그 상담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양식이 있죠. 이렇게 양식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각각 그 양식별로 치료에 대한 기법들을 이제 적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그런 이제 상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3교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15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